예, 10주차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 20분짜리인데 요거 수요 공급하고 그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온라인 10주차 동영상 끝나는데 9주차 두 번째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가격 할인을 했다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이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서울여자대학교 등록금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러죠. 학원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낮추면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체들은. 가격을 낮추지는 말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낮춘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 등록금을 동결을 하고 올해도 지금 저번에 뭐 학생들하고 뭐 학교하고 합의해서 뭐 8천만 원인가 등록금을 장학금을 올려주기로 했대요. 8천만 명이면 우리 학생들 8천 명이라고 하면 1인당 만 원씩이죠. 1인당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등록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씩은 가격을 인하한 등록금 인하한 것과 똑같은 효과죠. 그죠? 가격 등록금을 확충을 했으니까. 그 대신 가격은 낮추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수기에 가격 올렸다가 비수기에 가격을 낮추면 다시 성수기에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싸늘하죠. 그래서 그냥 가격을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비수기에는 다른 할인권이나 이런 걸 주거나 뭐 방을 주거나 뭐 조조 할인을 하거나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영화관이 이제 조조 할인하고 아침에 가면 이제 좀 깎아주고. 서비스 시설 용도 변경. 뭐 이쪽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수영장을 하다가 이제 스케이트장을 바꾸고 여기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상품의 다변화. 성수기하고 이제 비수기는 조금 다르죠. 성수기에는 좀 많이 올렸다가 비수기에는 조금 안. 여기 지금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위에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금 보고 시기 후 세계사들의 세금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활동. 세금이라는 게 보통 이제 분기마다 내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5월쯤에 내는데 그때는 막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죠. 필요하죠. 나머지 보통 때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에 대한 고객 수가 많을 때는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세금 관련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업에 뭐 자문활동하고 이런 얘기죠. 공급을 조정해서 성수기에는 공급을 늘리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회사들도 일제로 외국인들 모집하고 서비스 업체들에서도 외국인들을 많이 아웃소싱 하죠. 저기 이렇게 미국 경우는 이제 영어가 되는 인도 사람들이 또 IT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IT 업체들이 인도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고용해서 인도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납품하고 이제 장비도 이제 렌탈하고 그렇게 하죠. 파트타임 종업원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 저기 업체들 외국에서 들어온 서비스 업체인데 파트타임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많이 쓰는데 저기 인건비를 많이 안 주려고 한다. 뭐 이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경우 있죠. 아웃소싱이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경우죠. 교차훈련은 지역별로 다르게 하고 그럽니다. 회사에 가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회사들이 다 교차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비행기 국내선에서 저쪽에서 하다 이쪽 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도 뭐 현대백화점에 제가 예전에 보면 서비스 할 때 이쪽 아카데미에서 저쪽에서 가고 이렇게 하고 일을 교차로 해서 바꿔서 해서 다양한 측면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경영 과목이라는 게 수십 과목을 왜 듣습니까?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들으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쉬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을 유지 보수함. 그걸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나 동네에서 이제 초등학교 시설을 좀 빌려 쓰고. 보잉 77 거기 읽어보십시오. 예, 거기. 보잉 777 항공기는 좌석 구조가 매우 유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승객의 수에 따라 몇 시간 안에 한 클래스에서 세 클래스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의자를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거지 서울여자대학교 강의실도 이 벽이 왔다 갔다 하면 강의장을 바꿀 수 있고 규모를 그죠? 현대백화점도 벽이 왔다 갔다 하면 매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잉 777 항공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행기라는 게 상당히 가격이 높으면서도 좀 수요가 가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종업원 교육과 휴가. 이 서비스에서는 종업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시설을 가보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선에서 서울여대와 현대백화점 하다가 요새 이제 중단된 게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게 SWCD의 시조죠. 예전에 15년 전에 제가 서울여대 교수하면서 현대백화점 자문교사하면서 SWCD를 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현대백화점의 서비스 아카데미를 가서 3일 동안 그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그게 교육비가 뭐 수십만 원짜리입니다.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루는 매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 합니다. 그때는 무보수로 하죠. 왜냐하면 서비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밥값은 주고. 학생들은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교육을 받은 3일을 받은 거 가지고 하루를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은 현장 실습 경험이 생기고 현대백화점은 서울여자대학교에 자기네가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 세일할 때 무료로 지금 해주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한 십몇 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맨 처음에 하니까 이제 성신여대랑 뭐 숙명여대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뭐 하루 가서 일할 건데 왜 3일 동안이나 훈련을 받습니까? 그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맥도날드 서비스는 맥도날드 햄버거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보통 오픈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서비스 훈련을 받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상황을 서비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기업체로 취업을 하면 그냥 여고를 나와가지고 기업체 취업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4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금 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고임금으로 그들보다 받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대학교 나왔다 하면 임금이 저렇게 높냐 그런데 그거는 그만큼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기행렬의 웨이팅 라인 큐 이게 생산관리에 보면 웨이팅 라인 시어리가 있어요. 아주 포화성어리 대학 분포가 아주 재밌는데 약간 어려운 거고 이 대기행렬은 많을수록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은데 많아가지고 관리 불가능이 되면 줄여야 되죠. 수요를 이렇게 가변적으로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 대기행렬은 기본적으로는 대기행렬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전혀 없는 것은 낫죠. 고객이 없는 것은 낫니까. 그러나 적정한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대기행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의 요구 응대성이 하락. 서울여자대학교도 학생들이 예선 1, 20명일 때는 교수님이 일일이 응답을 하지만 100명이 나오면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죠.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감소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 충성도가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보통 뭐 60명, 뭐 80명, 40명으로 했는데 요새 이제 과목을 줄이고 막 이러는 아니 과목을 좀 늘리고 이런 말은 좀 줄었는데 보통은 한 20명, 30명이 제일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적절하다고 얘기해서 대기행렬 너무 많아지면 이제 대기행렬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출석도 힘들어지니까 이제 전자출석을 하는 거고 긴 대기행렬로 일어날 문제점들을 줄이려고 많은 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기행렬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좀 이따 몇 가지를 포인트아웃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님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숫자 위에는 그다음에 뭐 번호표를 주거나 다음에 우선권을 주죠. 죄송하지만 오늘 안 오시고 내일 하시면 저희가 뭐 사은품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기문을 짜는 경우 있고 에버랜드 같은 데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타는데 뭐 1000명만 탈 수 있는데 2000명이 있다. 그럴 때는 1000명 그 2000명 나머지 뒤에 있는 후순위 1000명에게 뭐 시간표를 나눠주고 1시간 있다나 2시간 있다 오시면 뭘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뭘 주는 거 그런 거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먼저 받아가지고 선착순 된 거. 좀 행정 서비스죠. 유명한 뭐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 400명 선착순 모집할 때 미리 해가지고 해서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추후. 그래서 일단
대기행렬을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해서 과거의 패턴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형태를 만들죠. 효과적인 대기행렬 관리실 운영의 묘를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공급량을 하고 뭐 그런 거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KTX 살아갈 때도 이쪽 줄이 있고 이쪽 줄인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좀 빨리 해주고 항공사에서도 가서 뭐 이쪽 퍼스트 클래스나 이쪽은 좀 빨리 해주고 그렇게 이제 대기응렬을 차별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쁜 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줄 쪽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생기죠. 다중행렬은 여러 개, 단일행렬 하나고 순번 대기표 뭐 대기행렬 여기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비행기표 사러 갈 때도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쭉쭉쭉 불러가지고 예약을 받으라. 미리미리 해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3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영화관이었는데 한 40명을 받았어요. 그다가 나머지 10명 그냥 잘라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죠. 비행기 경우가 간혹 오버부킹을 했다가 너무 많이 받았다가 중간에 잘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대기 고객을 차등화하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CRM이라고 있습니다. 요 거기 읽어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보기술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과거 구매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계산, 고객의 서비스 구매 최근성, frequency라고 해요. 최근성, recency, 빈도, frequency, 양, 볼륨 등을 기초로 일반 고객, 우량 고객 등으로 분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런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근데 요게 CRM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서비스 차등화의 문제점, 고객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반 고객들이 불만족이 쌓일 수도 있다. 대기 시간을 설명하고 고객을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 때 고객들이 불만이 많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있을 때 말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캐시어가 쭉 있는데 계속 쭉 서 있고 나는 간단히 들어와서 뭐 신문이나 하나 사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줄이 있을 때 이렇게 멍하게 있죠. 그때 이제 캐시어가 안녕하세요. 뭐 오늘 저희 뭐 핫티 오늘 뭐 세일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만 해주면 사람들이 확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자기의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면 불만이 떨어집니다. 우리 서울여대 우리 등록하려고 수강 신청할 때 동시 접속이 되는데 한번 동시 접속해서 내가 보기엔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버를 좀 바꿨거나 아니면 서버의 접속 용량을 줄였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 접속이 돼갖고 서버가 다운이 됐는지에서 다시 한 적이 한번 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그 서버에 접속과 신규로 접속한 사람에게 시간을 가르쳐주고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뭐 고객 뭐는 한 예상 대기 시간이 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고 다른 거 보려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고객에게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만감이 확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요? 아니 알려주지 않거나 내가 그냥 뭐 있거나 알려주거나 상황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확 떨어집니까? 왜 만족도가 올랍니까? 예상 대기 시간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4년을 다니고 특정한 과목들을 들으면 졸업을 해요. 근데 유럽의 일부 대학들은 그 대학을 몇 년 다니고도 졸업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된다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3년, 4년, 5년, 6년, 7년에도 대학을 졸업을 못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4년에 졸업을 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4년에 거의 확정기로 4년이나 본인이 원하면 5년에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유럽은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4년이면 불안감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편안하게 내가 대기행렬이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지루하죠. 지루한데 내가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예상 대기 시간이 몇 분입니다를 가르쳐주면 고객들의 불만감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대기 시간에 그 고객들에게
말을 시키거나 새로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조그만 뭐 VTR 같은 거 틀어놓고 동영상 잠깐 들어놓고 게임을 약간 유도하거나 얘기를 유도하거나 뭐 세일하고 유도하거나 두 번째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거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TV를 보게 하거나 뭐 기내 이벤트와 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보면 비행기 할 때 우리가 몇 시간쯤 가면 내릴 겁니다. 대기 고객을 하면 서비스가 여기 있죠. 이거 쭉 읽어보시죠. 여기 관리 전략. 뭐 제가 말한 것들이죠. 대기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가게 한다. 그건 이제 얘기를 걸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알려준다. 알려주고 예상되게. 근데 이게 기계화된 서비스는 쉬운데 사람들이 할 때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 행렬을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대기 행렬 그 기대 수준을 기대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두 번째 동영상에서 1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